행복이 먼저다.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. 안녕하십니까. 행복이 먼저다. 오늘은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안 풀리는 사람, 그 차이에 대해서 두 번째 코너죠. 첫 번째는 말버릇. 이번에 다른 차이가 큰 게 있습니다.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? 그 차이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차이입니다.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차이. 아니, 갑자기 웃어서 죄송한데, 많은 분들이 제가 딱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차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아,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.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. 컴퓨터 관련해서 뭐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.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, 아, 쟤 공부 잘하네. 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네. 공부 열심히 해라.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공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자, 어쨌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차이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좀 이 공부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안 풀리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공부 한번 봅시다. 공부.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공부의 한자죠. 한자. 공부. 이 공부에 대해서 가장 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설명하신 분이 김용옥 님이시죠. 철학자 김용옥 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 사실 그 얘기가 제가 좀 제일 많이 와닿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공부 한자가 이 공부인데 이 공부를 우리가 해석하면 뭔가요? 공장인부, 공장인부 외에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. 공장인부. 도대체 이 말이 왜 공부가 됐을까? 공장인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가나? 좀 이상하죠?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한자가 공장인부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? 공부하면 스터디죠, 스터디. 이 스터디의 어원을 막 쫓아가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스터디가 노력해서 습득하는 건데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벤꼬수루죠. 벤꼬수루는 일본도 좀 특이합니다. 벤꼬수루가 이제 보통 공부한다 이런 건데 벤꼬 억지로 힘쓴다는 얘기예요. 억지로 힘써서 얻어낸다. 억지로 힘써서 얻어낸다.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좀 솔직할 수도 있어요. 공부가 되게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일본에서의 공부한다는 벤꼬수로 억지로 한다.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좀 정확한 게 아마 이 스터디의 어원인 것 같아요.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다는 뜻이죠. 자,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상한 공장인부 이 말을 쓰고 있을까요? 자, 이 말은 본래의 말의 약자들이다라고 김용욱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럼 본래의 말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도와서 성취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공장인부 이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도와서 성취한다는 것의 본래 뜻을 약자로 썼는 거죠. 그게 공장인부인데 무엇인가 열심히 도와서 성취한다는 것이 결국은 이 스터디의 어원하고 같은 거죠.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다. 이 말이 이제 그 말이 되겠죠.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약자를 써서 좀 내용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일본말로 이거는 쿠후수로 쉽게 말해서 요리조리 궁리한다 뭐 이런 뜻이고 중국은 이게 뭐죠? 이게 쿵푸입니다. 쿵푸. 무술이 무술. 이게 무술, 공부가 무술인 거죠. 약자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의가 흐트러졌다. 자,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 차이다. 자, 쉽게 말해서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도와서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다.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하는 게 공부죠.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
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책을 달달달 외워서 뭐 시험을 쳐서 자격증 얻고 이게 공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으로 계속 습득하는 그 버릇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이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의 차이는 공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공부가 결국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습득한다. 그 말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 없다 그것으로 저는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한다는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라는 거죠. 습득하려고 하는 자세. 그 배우려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일을 잘 풀리게 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운이 안 좋은 사람으로 가는 그게 갈려지는 거죠.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뭐 어떠한 상황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사람은 극명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예를 들까요? 세 명이 여행을 간다. 10박 11일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. 세 명이 10박 11일 여행을 가요. 그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세 명이 10박 11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딱 생각나는 것이 2대1을 딱 생각할 겁니다. 2대1은 뭐냐? 두 명이 친해지고 한 명이 외톨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외톨이 되면 어떡하지? 요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. 자,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셋이 여행 갔을 때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2대1을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도 뭐 세 명이 친하니까 그래도 가보자 해서 세 명이 가요. 여행을 가서 10박 10일을 가면 싸우고 오는 경우나 마음이 상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. 왜냐? 뭐 가보면 단점들이 보이거든요. 사람이 겉으로 막 친하게 지내도 매일 같이 자고 먹고 돌아다니고 이 여행이라는 게 좀 고단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단점들이 보이게 됩니다. 그런 단점이 보이면 더 좋아지나요? 싫어지죠. 아니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? 내가 사람 잘못 봤나? 뭐 이런 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고작 하는 얘기가 역시 사람은 여행을 같이 가봐야지 사람을 알 것 같아.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세 명이 여행을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두 명 중에 한 명 뭐 단점을 발견해서 싫어지고 여행을 가봐서 뭐 사람을 알아야 돼. 왜냐하면 단점들이 보여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근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매사 일이 잘 풀리고 일들이 척척척척 잘 되는 사람. 운이 참 좋다.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리 운이 좋지? 그런 사람은 항상 공부를 합니다. 자, 그럼 그 사람이 세 명 여행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? 물론 세 명이 가다 보면 단점들이 보이는 거죠. 근데 이 단점을 딱 봤을 때 그 좋지 않은 점, 단점을 거울 삼아 고치려고 합니다. 자기도. 내가 저 사람이 저런 단점이 있구나.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, 나도 혹시 저런 단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자신을 고쳐요. 저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. 그래서 어떤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그걸 삼아 고치는 거죠.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걸 따르려고 합니다. 모방이나 카피가 아니라 배우는 거죠.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.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네. 그러면서, 장점이 있네. 좋네. 끝이 아니라, 저 사람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.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이 아주 빨라요. 그 습득력이.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장점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쟤는 저런 거는 뭐 이런 단점도 있어 이렇게 시기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딴 사람의 어떤 장점을 딱 봤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빨리빨리 습득하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봤을 때 쟤는 저런 단점이 있으니까 난 싫어. 난 쟤랑 이제 만나기 싫어.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단점을 거울 삼아 자신을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자세가 딱 있는 사람들이죠.
그래서 이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, 좁힐 수 없는 갭으로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.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나쁜 상황이든 터프한 상황이든 곤궁한 상황이든 거기서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가? 아니면 그것을 투정하고 불평만 하고 배우는 자세는 조금 더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예로 세 명이 여행 갔을 때, 세 명이 갔을 때 적나라하게 나눠진다는 거죠. 일이 잘 풀리는 사람과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은 세 명 여행 갔을 때 적나라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럼 세 명이 여행 갔을 때 재밌는 얘기도 하나 있죠. 또 공자 얘기인데 하여튼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세 명이 여행을 가면 길을 함께 같이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. 반드시 스승이 있다. 배울 사람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배울 점을 습득해서 배우라는 거죠. 스승이 있다는 말은 뭐죠? 그 스승한테 배우라는 얘기잖아요. 시기 질투. 우리가 선생님이 지식이 많다고 시기 질투합니까? 와, 저 선생님은 저런 것도 안 해? 정말 질투나네?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아무도 없잖아요. 그래서 같은 친구라도 어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스승으로 생각한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 배우려고 한다.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 시기 질투가 아니다.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은 거울 삼아 고치도록 한다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여행을 갔는데 나쁜 면을 보여서 아 쟤는 저 문제가 많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혹시 저런 문제가 있을까? 혹시 나도 모르는 단점이 있을까? 거울 삼아 고친다는 거죠. 고친다는 게 뭐죠? 배워서 습득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딱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이 먼저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참 좋은 분들이세요. 왜냐하면 이 댓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. 이 댓글을 보면 아,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살아오셨던 그런 게 이제 묻어나는 거죠. 이 글에도. 그래서 만약에 뭐 일이 잘 풀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풀리는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워낙 심성들이 다 고우시기 때문에 이제 매사에 내가 배우려고 공부를 하겠다. 공부가 이제 뭐 찔꺽찔꺽 책을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매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이 훨씬 더 잘 풀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